그러고 보니까 구독자가 68.9만 명에 지금 한 40분 정도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문만 받을게요. 자, 이제 골 때리는 게 아까 원전 이야기 했는데, 와, 탈원전. 그래, 좋다고 치자. 인간적으로.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가 그 자녀들이 원전업회 주주였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나 진짜. 이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용서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는 거라고 봐요. 열심히 탈원전을 해. 물론 시점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열심히 탈원전을 해. 탈원전을 막 감사를 해. 그래야 그걸로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이 감사원에 그 원전 뭐 경제성 조작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자료를 폐기했다, 없애버렸다 이야기했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그거 전혀 없애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유병호의 자녀가 옛날 이름이 두산중공업이고요.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나이씨, 한글날이 내가 한글날이 바로 엊그제였는데 두산중공업 나쁘지 않거든요. 무슨 에너빌리티야. 에너빌리티. 유병호 자녀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을 2,500만 원어치를 보유했더라. 참네. 그래놓고 지 애비는 탈원전 감사하고 자빠졌어. 이건 뭐.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본인들의 이득 챙기기가 가장 컸다라는 거를 드러내주는 그런 결과인 거죠. 이게 자식들이 원전 관련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유병호가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만 19억 8,534만 원어치 주식이 지금. 주식만. 유병호 전체 재산은 38억이에요. 38억. 그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3분의 2가 주식인데, 이 사람은 주식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자녀들이 샀다라고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해요. 원전 핵심 설비, 원자료, 모듈 등의 주기기 제작한 업체야. 국내 유일해.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야. 근데요, 윤석열이 6월 달에 이 회사를 방문을 합니다.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형 원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지금 윤석열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갔던 장면이에요. 근데 유병호 자녀 지금 주식 보유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12만 원. 근데 골 때리는 게, 유병호가 자기 자녀들한테 5천만 원씩 증여를 했대요. 증여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작년 6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삽니다. 작년 5월 달에.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 탈원전에 대해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이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가.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이 상태. 지 애비가 탈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해갖고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이 자녀들은 5천만 원을 줬더니 지들이 알아서 샀다. 이 말 믿으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는 정말 맞지도 않죠.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탈원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자녀는 원전 업체 주주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기, 작년 5월이나 어떤 그 시기, 그 증여했던 그 시기, 이걸 우연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우연이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거 우연이다. 그럼 우연이 아니란 증거를 오히려 너희들이 대라.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이거 진짜로, 글쎄요. 이것을 솔직히 이제 국감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목조목 비판을 할 것이냐라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정서, 국민적인 화남의 그런 정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마어마하네 진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7, 8조 원에 달하는 매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데 만약에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득을 취했을 거라는 거니까 탈원전을 막을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진짜. 지난 그리고 지금 이게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 지금 주식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손해를 보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유병호 쪽은 이제 그렇게 실드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고 어. 손해만 봤어. 아니 웃기는 소리고요. 솔직히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대선 캠프 요청을 엄청 많이 해요. 별것도 아닙니다. 후보가 잠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들려주기만 해도 이 기업의 주가가 완전히 급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시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왜 갑니까? 그 많은 곳 중에 왜 가느냐?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래도 그 자녀들은 왜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시기. 이거 정말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더 뻔뻔한 거는 이 유병호 총장이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하면서 백지신 다 거부하고 있어요. 네. 이거 심사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유병호는 거의 뭐 조폭 수준의 난 그런 인간형이라고 봐요. 그 문자만 봐도 좀 이상하지 네. 않습니까? 완장만 채워주면 그 문자 사건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또 이런 짓 하고 있는 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실세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매번 보고를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오늘 그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탄희 의원이 그동안 그러면 문자를 계속 나눈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왜 답변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이유는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없었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내통을 하는 것이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에 어떤 뭐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감사인 것이냐, 감사위원회에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지지율로 왜 감사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참 그래놓고 지금 아마 유병호는 고발당할 거예요. 증언 거부했어요. 증언을 거부했다고. 공무원이란 자가 국회를 완전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완장 하나 찼어 지금. 윤석열 신임 받고 있는 거야. 자기는 감사원 소속인데 사실상 감사원 대통령실 지부장 같은 느낌? 그래서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문자도 웃기잖아요. 한마디로 국회 보고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국회 너희들 국회의원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저는 솔직히 이게 정부기관에서 있는 사람, 그것도 감사원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만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들을 대신한 선출 권력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권력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민이 나 대신 일할 일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부터가 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그 사건을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이게 감사가 시작됐다라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이 보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약간 조폭 같다 이런 느낌 드는 게 유병호가 감사원이 감사했던 사람 중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근태 때문에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무태도 실제로 이자는 어떤 근태였냐? 유병호 사무총장 연구원장 시절 유병호가 이제 나중에 좌천될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감사원 연구원장으로 갈 때 지각, 조기 퇴근하거나 술 마시고 아예 출근을 안 한 적도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뻔뻔한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이 전현희 근태를 문제 삼아서 사실은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권익위원회를 감사하는
진짜 뻔뻔한 놈들이고요. 유병우 자체의 인간성은 또 드러나는 게 있죠. 3년 전 응급실에서 폭행해서 입건된 사건이 있었어요. 간호사를. 술에 취해서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 이런 놈이에요. 이 조폭이 국정감사 받는데 내가 그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나는 이자는 나중에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탈원전을 했는데 자기 새끼들은 원전업체 주식 갖고 있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폭행 사건으로 좌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때는 내가 박원순을 겨냥해서 정치적인 좌천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국감 이제 근태 자료 제출을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거부했습니다. 근태 자료 제출을.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10년이라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 국정감사하는데 민영배 의원이 교육부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해라. 정권 영원한 거 아니다. 이런 자들 나중에는 분명히 새고랑 차요. 이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지금. 이런 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원 사무총장 이름을 아직까지 유병호 말고 우리가 알았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장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감사원이 뭐예요? 공무원들 제대로 근무하고 있나? 무슨 비리는 없나? 이런 걸 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정치에 뛰어들어서 감사원이. 감사원장이라는 새끼는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해버려.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뜨려지고 있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요. 이 사건 자체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정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정책을 하는 것은 뭐 민생이란 말만 하는 것이고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조사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노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입장,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화도 나고 답답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도 떨어질 뿐더러 얘네들은 정권 잡으면 나라가 내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국정의 사유화예요. 탄핵 사안이라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맞아요. 이런 자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거 JTBC 단독인데 거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하는데 이 헤드라인 의미가 뭐냐면은 왜 이게 지금 그 거리 2호기 관련해 갖고 핵 연료가 다발로 묶인 노심이 손상될 확률이 옛날보다 좋아졌나라고 물으니까 한수원이 답한 말이 이거예요. 발전차를 더 갖췄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리 2호기 자체를 더 연장하면서 이거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발전차 등을 더 갖춰서 수명을 연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소주입니까? 맥주입니까? 진짜. 아, 그렇죠.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된 거 아니었었죠? 저는 이 답변을 보고 뭐가 이상하네. 자꾸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1호기도 보면은 오염수 핵연료 저장소가 이제 외벽이 부실해서 대해서 매일 7리터의 오염수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리 2호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호기인 거고, 그럼 2호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원래는 수명이 40년인데 여기서 더 늘려서 50년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을 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동형 발전차와 펌프차 장비를 도입했다라는 것은 오염수가 나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상당한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의식은 버려라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했어요. 원전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안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줘봐요. 여기 쓰여 있죠. 시기별 거리 2호기 노심 손상 빈도 및 대량 조기 방출 빈도가 확 줄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 줄일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40년씩 쓴 이
원전을 갑자기 그 위험 빈도를 확 줄여요. 확 줄인 이유를 물으니까 이거예요. 이동형 발전차, 펌프차 등 장비도 도입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말이 있긴 합니다. 그간의 원전 운영 경험 등 데이터를 새로 반영한 결과다. 그게 실제로 조치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늘렸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감사할 사안이죠. 그 원전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월성 원전 1호기 오염수 새 나오는 영상, 이거 원안이랑 조사단이 인지하고도 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서 이제서야 나왔는데, 내부에서 계속해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보가 나와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그 안에서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예.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권성동이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 이사장을 뭐 뻐꾸기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랑 이게 맥락이 같은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모욕주의로 이렇게 확 질러야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랑 같은 맥락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더 골 때리는 게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새 기준치를 내놨잖아요. 근데 6년 먼저 시작한 후쿠시마 제1 원전보다 높아요, 이게. 그 새롭게 내놓은 그 기준치마저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 볼메그린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두렵다.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아예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게 뭔가 전문가의 답변인데 우리가 얘기를 해도 당신들은 뭔가 못 알아들을 거야 라는 어떤 자만심인 건지, 아니면 동문서답해도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다른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동문서답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또 기준치가 후쿠시마 원전이 그 제1 원전보다 높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럼 해명을 했느냐? 안 했습니다. 왜 높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전혀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에는요, 뭐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단적으로 보이잖아요. 유병호는 탈원전을 감사하고 자녀들은 원전업체 주식을 사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원전을 확대시키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도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삼성마저도 지금 아리백 선언을 해놓고 그렇죠. 그만큼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